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북극 영상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이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구호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게 된 이 포럼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모범적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적 행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이후 올해 다시 대면 방식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141개국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이집트가 올해 처음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러시아의 극동개발부가 주관하는 북극 관련 러시아 부스가 북극 대화의 영역이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개설되어 북극 항로 국제운송회랑, 통합 안보 지역으로서의 북극, 북극 관광, 북극 투자 문제, 북극 토착민, 북극 사회복지 등에 관한 여러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니콜라이 코르추노프 러시아 북극위원회 고위급 위원회 의장은 북극이야말로 러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술 및 기술문서 국립중앙기록물보관소와 러시아 국립남북극 박물관이 협정을 맺음으로써 남극 북극 박물관은 앞으로 러시아의 극지 연구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 3,500여 항목에 접근할 권한을 얻게 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이브가 러시아의 북극과 남극 개발 연구사와 탐험사,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이 담긴 방명록, 회의 기록, 얼음에 덮인 극지 탐험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콤소몰 청년의 편지, 박물관 해외 전시 목록,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박물관 탄생의 순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박물관 관계자들조차 접근할 수 없었거나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던 매우 광범위한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놀랍고도 흥미롭습니다. 박물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소련 시절이던 1937년 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장되었고 이후 남극 대륙의 적극적인 탐사가 시작되면서 북극 남극 박물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카이브의 오픈 액세스 협정으로 러시아 극지연구사의 최초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북극의 자연, 북극 항로 탐사와 개발의 역사, 남극이라는 주제별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알래스카는 우리의 것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러시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의 한 거리에 나타난 광고판입니다. 러시아 전도에 알래스카를 포함시키고 알래스카는 우리의 것이라는 문장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는 이미 19세기에 러시아가 미국에 판매한 땅입니다. 곧바로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은 이 광고는 사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위치한 알래스카라는 공장의 광고입니다. 이 공장의 로고는 산 모양인데 이것을 지도 속 알래스카가 위치한 곳에 넣어 마치 러시아 지도에 알래스카를 다시 포함시킨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한 것이죠. 여기에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이후 러시아에는 알래스카도 러시아 영토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광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를 낸 크라스노야르스크 알래스카 공장 측은 트레일러 생산 회사로 이전까지 수입 부품을 사용하던 것을 전면 국산 부품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광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고스두마 의장이 미국은 알래스카가 과거 누구의 땅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영토 반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 광고 아이디어 역시 애국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북방 지역은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으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 유치를 통해 북극 발전을 꾀하기 위한 북방에서 살기 전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비스 무르만스크 주지사는 지난 3년간의 프로그램 결과로 지역의 투자 실적이 30%, 600억 루블 증가했고 산업 생산이 17%, 경제 16%, 임금 29%, 실질 소득 13%가 성장했으며 최근 대기업의 급여 인상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35세 미만의 젊은 인력의 유치를 위해 이른바 북부수당을 급여의 80%까지 인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북부수당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극복 지역 근로자가 6개월에 한 번씩 급여의 10%에서 20%를 수당으로 더 받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북부수당을 무르만스크에서는 3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무르만스크 주로 이사하는 의사에게는 1회에 한해 100만 루블을 지급하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북극 헥타르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시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 역시 진행 중입니다. 북방에서 살기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주택 공급인데요. 지역민이나 새롭게 이주해오는 전문 인력의 가족이 무르만스크에 집을 구입하거나 지으려고 할 때 정부로부터 100만 루블, 대가족의 경우 150만 루블, 즉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젊은 전문 인력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무르만스크의 인구 유출 속도는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북극개발 프로젝트 사무소와 비영리 단체인 국가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북극 지역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앞으로 북극에서 창업을 할 준비가 된 여성을 통일성 있는 규정과 방법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의 노르드 뉴스가 전했습니다. 국가창업진흥원의 발콥스카야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북극의 인구 유출과 행복 지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일반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과 직장일이 병행되고 따라서 가족과 주거지 결정 문제가 밀접한 여성들을 위해 영세 창업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의 이름은 여성 기업인 북극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북극은 12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